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과 태영호에 대해서 어젯밤 늦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재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이렇게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많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김남국의 코인 의혹, 그 다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의 또 사이다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될 1호 장관이다 라고 하자 한동훈 장관이 참지 않죠. 참여연대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어느 한 진영에 특정 진영을 편드는 정치 집단이면서 중립적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정말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홍준표가 어제 이재명과 만나서 내부 총질을 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한 것. 이게 정말 당원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분노하고 반발하고 나서자 홍준표가 변명이라고 한 것이 자신은 쓴소리도 아니고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그게 바른 소리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가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젠 병에 걸린 상태다. 질병이 걸린 상태다. 자기가 한 말도 며칠 사이에 뒤집고 홍준표는 이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김종인과 함께 정치권에서 잊어줘야 될 사람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준석과 유승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김재원과 태영호가 잘했다라는 것 아닙니다. 김재원과 태영호 말실수했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도 꼭 꼬집었습니다. 김재원과 태영호가 실수를 한 것인데 이게 정말 당원권 1년, 당원권 3개월 이렇게 정지되어야 되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이런 일이냐. 이 형평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이 형평성 또 어느 정도 이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에 어느 정도 형량이 적합하냐.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죄질이 모두 다르고 반성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죠. 김재원과 태영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김남국과 이재명, 김남국은 김재원, 태영호가 이재명이나 김남국처럼 무슨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가상코인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그 다음 김재원, 태영호가 이렇게 당원권 정지가 되면 홍준표는, 유승민은, 이준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김남국의 코인 의혹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60억 원어치가 있었다. 아니다. 지금 김남국의 소위 은행으로 치면 계좌입니다. 계좌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소위 김치 코인을 신뢰도가 낮은 이런 코인을 60억 원어치나 샀었다. 아니다. 20억 원 정도가 더 있었다. 아니다. 거기에서 또 10몇억 원이 더 있었다. 이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에 김남국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김남국이 어떻게 해서 이 코인을 갖게 됐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김남국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고 앞뒤 말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돈 계산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이 자신의 재산 거의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위험한 소위 김치 코인을 60억, 지금은 100억 원 넘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이런 김치 코인에 몰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장도 되기 전에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코인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굉장히 싼 가격에 받았거나 아니면 이 코인이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 셋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거나 싼 가격에 샀거나 상장도 되기 전에 내부 정보가 있었거나 이것 아니고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위험한 이건 뭐 거의 도박입니다. 이런 도박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코인을 도대체 얼마만큼 샀고 또 재산을 코인에서 현금화를 얼마나 했고 뭐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해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제정하는 이해충돌도 일어나고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의 이 코인, 사놓은 코인에 유리한 그런 정책까지 발표를 하는 이런 이해충돌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의 수사입니다. 지난해에 검찰이 한 번으로 알려졌었는데 2번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의 정치 자금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2번 다 기각이 됐다. 이제 다시 김남국의 자금 추적을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당시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그 사유, 당시에 그 영장을 기각시킨 부장판사 이야기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라임의 김봉현까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이었다. 그런 판사였다. 이야기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 김남국에 대해서 이 코인을 모두 팔아라 라고 쇼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뭐 김남국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김남국은 이재명 키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자신의 비리는 어쩌고 지금 이재명은 누구에게도 송영길 뭐 모두 그 돈봉투 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이 코인 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재명만큼 나쁜 놈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한계인 겁니다. 이재명이 어제 문재인도 만나고 홍준표도 만나고 문재인을 만나서는 뭐 정말 단합해야 한다. 또 정치는 대화해야 한다. 홍준표도 만나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와중에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정치를 모른다. 협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까지 홍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 것은 문재인과 공천을 앞두고 이 야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친문, 문재인의 도움이 없이는 이재명의 리더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천을 앞두고 야합을 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달에 이낙연도 들어오니까 이낙연과도 야합을 하게 될 것이다. 공천권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 기준, 규칙도 바꿔서 뭐 재판을 1심, 2심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공천을 줄 수 있다. 이재명, 조국 모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위한 지금 뭐 공천 기준이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방탄이 되고 난 뒤에 민주당은 이미 공당이 아닙니다. 정당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남국이 터진 겁니다. 김남국이 지금 뭐 자신의 입으로 밝히지 않고 모두 당의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 당에서 팔라라고 하면 코인을 다 팔겠다 이러는데 김남국이 숨기고 싶은 것은 최초 이 코인을 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코인을 누구에게 공짜로 받았거나 굉장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싼 가격에 샀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거나 이 부분을 밝히기 싫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해명입니다. 하다 보니까 앞뒤 말도 맞지 않고 자기 말을 자기가 부인하는 그리고 또 의혹이 더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비리 앞에 김남국, 송영길의 비리 앞에 지금 민주당은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야합을 통해서 이재명은 자신의 리더십을 근근히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런 형태일 뿐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4분 오열될 것이다. 서로 살기 위해서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국민의힘은 말 실수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말 실수한 것도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김남국, 송영길 등에 대해서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등에 대해서 탈당을 시키지 않았느냐. 쇼지 않습니까? 탈당. 민주당 모두 문제만 생기면 탈당하는 쇼를 벌이고 그것도 다 복당을 시킵니다. 탈당을 시켜야, 이재명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시켜야 그래도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느냐. 민주당이 그래도 좀 바뀌지 않느냐.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이 부분 국민의힘이 도덕성에 있어서 또 능력에 있어서 지금은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게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 10% 이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최근 들어서 그 이유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어놓고요. 김재원과 태영호에 대해서 태영호는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공천은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윤리위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경범죄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김재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는 것,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 선거 때니까 그렇게 한 거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겁니다. 5.18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재원이 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김재원이 불필요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까지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태영호도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태영호 경우에는 지금 그 뒤에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소위 자신이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진복 정부수석을 끌어들여서 지금 공천을 가지고 자신이 그 대일관계, 윤석열 정부가 대일관계를 회복하는 여기에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진복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자기가 과장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공천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보좌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좌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왜 거짓말을 그렇게 내뱉어서 녹취록 소동을 일으키느냐. 윤리위가 이 부분을 찝은 겁니다. 지금 태영호의 이 녹취록 때문에 대통령실이 무슨 공천에 개입하는 것처럼 유승민, 이준석 나서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처럼. 지금 태영호는 그거 거짓말이다. 그런 말도 없었다. 이진복도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말은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할 무슨 권한이 있으며 이진복 정무수석도 지금 자신이 공천 부산에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코가 석잔데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리가 있습니까? 이걸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서 유승민이 계속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거의 판단력,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문제를 돌아가서 태영호와 이 김재원의 경우는 자신들이 한 실언은 이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의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그 목사가 계속 좀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태영호의 경우에도 지금 이진복 수석의 말을, 공천 관련된 이 말을 자신의 말에 의하면 거짓말을 보좌관들에게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두 사람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자 제대로 수습을 못했습니다. 수습을.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 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 두 사람이. 계속 사고를 칠
우려가 된다. 말 실수는 별것 아니지만 이 문제를 수습하는 능력 이런 걸 보면 김기현 리더십,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 5명입니다. 선출직 5명 중에 2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위를 열어서 이 김재원 경우에는 이 자리를 그대로 비워둬야 하고 태영호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보궐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채우게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궐 경선을 해서 최고위원 이 자리를 태영호 자리는 채워야 합니다. 김재원 자리는 1년 동안 비워둬야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는 좀 기강도 잡고 중심도 좀 잡고 윤석열 정부와 때로는 한 몸처럼 때로는 서로가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각자의 또 색깔도 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요. 김재원, 태영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징계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형평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은 그대로 두고 이준석은 물론 지금 뭐 징계를 받아서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홍준표는 어제도 이재명을 만나서 홍준표가 이재명을 만난 건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협치를 하지 않는다. 자신은 지금 이재명과 대화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공항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좀 있었고 뭐 등등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과 협치를 하고 싶죠. 그런데 이재명은 형사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를 또 퍼뜨릴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지금 1년 넘게 원내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계속 발을 빼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쥐고 있는 공천권, 개딸들의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자기는 이재명과도 대화하고 이재명과 야합하는 거죠. 이재명과 협치할 수 있다.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자기는 뭐 정치 경험이 좀 많다. 언제나 다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역선택도 노릴 수 있다. 눈앞에 자기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홍준표는 언제나 자기 정치를 합니다. 이런 홍준표는 징계하지 않고 유승민은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매일같이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거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칼에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 지금 김재원, 태영호의 형평성까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제 홍준표가 이재명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부분은 내부 총질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홍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의 이 정치적인 건방진 작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요. 어제 유승민 또 계속해서 이 태영호 징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진복 수석과의 그 공천 개입 이 부분을 계속 왜곡해서 자기 당을 자기 집을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야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또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죠. 참여연대는 뭐 민주당 지금 좌파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게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제 8명의 공직자를 경질해야 되는데 제1번이 한동훈이고 2번이 뭐 이상민이고 이렇게 쭉 원희룡 뭐 모두 이렇게 8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모두 가만히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개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하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김남국, 이재명에 대해서 특히 징계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제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한다면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정치 생명을 끝내야 형평성이 맞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